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우리 어떻게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하자 그랬는데, 제일 간단한 거 스핀 2분의 1인 경우, 스핀 2분의 1인 경우, 따라서 EL 2S 플러스 1, 2L 플러스 1이 2니까 2x2 매트릭스로 우리 표현할 수 있겠죠. 2x2 매트릭스 표현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인 경우 L이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LM 프라임 L 플러스 마이너스 H 바 스퀘어 루트 L 플러스 1 델타 M 프라임 M 플러스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은 우리 LX, LY, LZ, 물론 LX, LY는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L 플러스 L 마이너스로 만든 거에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주어진 L 안에, 주어진 L 값 안에서 다음과 같이 쓴다고 했었죠. 물론 이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가 쓴 거지만, L이 인티저라는 조건을 풀면 해프 인티저인 경우에도 역시 성립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쓰면 되죠. 이 중에서 특히 L을 스핀으로 쓰고, 스핀이 2분의 1인 경우, 제일 먼저 맨 위에 있는 거 쓰면 SZ는 H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S 플러스는 H바 요것도 M 프라임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 순서로 쓰면 M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쓰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M 프라임이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 이게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이면 되죠. M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어떻게 되지? 가만있어. 헷갈리네? 가만있어 보자. S 플러스는 어느 게 M인가? 이게 이거 바꿔줬네. 쏘리. M 프라임, M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M 프라임이 2분의 1. M이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 거지. S 마이너스는 H바. 그 값이 지금 우리 보면 이게 왜 1이냐면 이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4분의 3.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이게 4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가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1이죠. 다음 거 됐고. S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제는 밑에 있는 거니까 여기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만 0이 아닌데 역시 4분의 3.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M이 가만히 있어. 요거는 M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가만히 있어. 헷갈리네. 내가 제대로 썼나? M이 2분의 1
m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내가 아까 들었었네. 이게 맞죠? m 프라임이 마이너스 2분의 1 m이 이게 맞나? 가만히 있어보자. 2분의 1 마이너스 내가 왜 이렇게 헷갈리지?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0이 아니려면 m 플러스인 경우는 m 프라임이 2분의 1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인데 m 프라임이 2분의 1 m 프라임이 이렇게 쓰면 헷갈리지? m 프라임이 2분의 1 m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제대로 썼나? 그러니까 지금 만족하는 게 지금 내가 쓰는 게 2분의 1 내가 왜 이렇게 헷갈리지? 1분의 1 2분의 1 s 플러스 2분의 1 m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걸 쓴 건데 m 프라임이 2분의 1 m 프라임이 요게 아까 이게 맞네. m 프라임이 여기 썼습니다. 내가 반대로 썼네. m 프라임이 2분의 1 m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과 같이 됐어.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됐고 여기서는 이게 0이 아닌 게 2분의 1 m 프라임이 마이너스 2분의 1 s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인 건데 m 프라임이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값은 m이 2분의 1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1 역시 1이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뭐냐 하면 sx는 어떻게 쓰나? sx, s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isy니까 sx는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 두 개를 더하고 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1 0, 1, 1, 0 sy는 빼면 되니까 s 플러스 s 마이너스 h바 s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하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양 sx, sy 요거를 보면 s를 2분의 h바 곱하기 2x2 매트릭스 차원이 없는 양이죠.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시그마 x는 0, 1, 1, 0 시그마 y는 0, 마이너스 i, i 0 시그마 z는 1, 0, 0, 마이너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이 시그마 매트릭스를 우리가 파울리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당연히 우리 매트릭스가 나오면 이거는 앞에 2분의 h바를 붙였지만 sx, sy, sz가 앵귤러 모멘텀 엘지브라를 만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파울리 매트릭스가 만족하는 이렇게 우리가 파울리 매트릭스가 만족하는 게 SI, SJ, IH바, epsilon IJK, SK니까 여기다 이게 집어넣으면 2분의 h바, 2분의 h바, 4분의 h바 제곱 IH바, epsilon IJK 2분의 h바 시그마 k 다음과 같이 줘서 양변에서 h바 제곱을 없애면 시그마 i 시그마 j 2배 i epsilon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 파울리 매트릭스 그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가장 쉽게 시그마 x, 시그마 y를 보면 0, 1, 1, 0, 0, 마이너스 i, i 0 에서 0, 마이너스 i, i 0, 0, 1, 1, 0 이거를 계산합니다. 첫 번째 거는 I 제로 마이너스 I 에서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I 제로 I 이거를 빼는 거니까 앞에 있는 거에 2배죠. 2배 I 1, 0, 0, 마이너스 1 2배 I 시그마 C 다음과 같이 우리 잘 맞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스핀 2분의 1인 매트릭스를 쓰지만 어떤 때는 파울리 매트릭스만 가지고 이제 앞으로 많이 쓰는데 파울리 매트릭스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을 한번 또 보는 게 좋아요. 파울리 매트릭스의 성질은 그래서 시그마 x 제곱은 이거는 한번 우리 해보면 1, 0, 0, 1이죠. 본 것처럼 시그마 x 제곱, 시그마 y 제곱, 시그마 c 제곱 전부 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예요. 시그마 x 제곱에 대해서만 했지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우리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그러면 커뮤테이터로 빼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더하면 시그마 x 곱하기 시그마 y 순서를 바꾼 거를 더하면 우리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커뮤테이터는 그냥 브래킷을 썼으면 컬리 브래킷으로
그랬으니까 이건 순서에 상관이 없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엔티 커뮤테이터라고 불러요. 커뮤테이터는 두 개의 순서를 바꿔서 빼는 거고 엔티 커뮤테이터는 두 개의 순서를 바꿔서 더하는 거예요. 이걸 해보면 앞에 거는 이거에서 이거를 뺐지만 이제 이거에서 이거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부호가 이게 플러스가 되면 이게 플러스가 되면 0이 되죠. 이건 물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XY뿐만 아니라 다른 이거의 사이클릭 퍼뮤테이션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아니지 C 전부 다 엔티 커뮤테이터는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식을 가장 일반적으로 쓰면 시그마 I, 시그마 J의 엔티 커뮤테이터는 I와 J가 다르면 0이죠. I, J가 같으면 1이죠. 시그마 I 제곱은 1이죠. 반대로 해서 더하니까 두 배니까. 두 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파울리 매트릭스의 커뮤테이터와 엔티 커뮤테이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물론 이 두 개를 결합해서 한식으로 쓸 수 있어요. 한식으로 어떻게 쓰나? 두 식을 더하면 되죠. 두 식을 더하면 시그마 I, 시그마 J 빼기 시그마 J, 시그마 I 시그마 I, 시그마 J 더하기 시그마 J, 시그마 I 두 번째 항은 캔슬이 되고 앞에 있는 게 두 배의 시그마 I, 시그마 J죠. 시그마 I, 시그마 J는 두 개를 더한 거의 반이에요. 따라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파울리 매트릭스 엘지브라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두 개가 같으면 엡실론 ijk 성질에서 이게 0이 되고 두 개가 같으면 1이고 두 개가 다르면 이건 0이고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식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드디어 SX, SY, SZ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우리 당연히 있죠. SZ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SZ의 아이겐 스테이트. 우리 스핀 2분의 1인 오퍼레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은 2x2 매트릭스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겐 스테이트는 컴포넌트가 두 개인 컬럼 벡터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스핀 2분의 1인 경우 다음과 같이 SZ의 아이겐 벡터, 아이겐 펑션 혹은 아이겐 벡터,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스피너라고 불러요. 스피너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스피너란 말을 많이 쓸 텐데 스피너가 뭐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끝에 OR을 붙이는 단어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인터피어런스 같은 걸 봤을 때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를 두 개를 더할 때 페이스를 이용해서 쓰는 페이서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스피너에다가 OR을 붙여 스피너라고 해요. 스피너는 어려운 게 아니라 스핀
SC의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스피너라고 그냥 불러요. 물론 스핀이 꼭 2분의 1인 게 아니라 뭐 1, 2분의 3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에서의 스핀의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혹은 그 컴포넌트 스핀이 S라고 하면 2S 플러스 1개의 컴포넌트가 있는 컬럼 벡터를 우리가 스피너라고 불러요. 여기 스피너는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하느냐? SC는 왜 SC부터 하냐면 SC가 벌써 우리가 representation 썼을 때 벌써 diagonalize 돼 있죠. 2분의 hbar하고 1 마이너스 1이니까 SC의 아이겐 밸류는 벌써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hbar인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 그거에 대한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쓰면 문제는 아이겐 벡터를 스피너를 구하는 거니까 가장 일반적인 거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쓰면 되죠. 물론 여기다가 2분의 hbar 1, 0, 0, 마이너스 1 쓰면 되죠. 그러면 2분의 hbar는 양변에서 없애면 아이겐 밸류가 2분의 hbar인 경우는 위에 거 플러스 1인 경우니까 u가 u v가 마이너스 v 0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스피너를 하이 플러스라고 씁니다. 플러스가 위에 있는 거 1, 0 노멀라이즈 된 거 마이너스 2분의 hbar일 때는 u가 0이죠. v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으니까 카이 마이너스는 0, 1 다음 것이 자 스핀 2분의 1인 거에서 임의의 그럼 스피너는 이 두 개가 컴플리셋을 이루죠. 이 두 개에 대한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항상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스피너라면 그럼 어떻게 쓰나? 일반적인 컴포넌트가 다음과 같이 있는 걸 쓰면 되죠. 자, 물론 저게 스피너의 의미를 가지려면 알파 플러스의 절대값의 제곱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절대값의 제곱을 더한 게 1이면 되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저게 컴플리셋을 이루면 이 컴플리셋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냐? 쓸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알파 플러스 노멀리제이션에 의해서 요거는 스핀이 SG의 아이겐 밸류가 2분의 hbar 우리가 그냥 스핀 업이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2분의 h 스핀 다운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하는 해석처럼 알파 플러스의 제곱은 절대값의 제곱은 이 임의의 스테이트에서 스핀 SZ를 측정했을 때 스핀 업 SZ가 2분의 hbar을 측정할 확률이 알파 플러스의 절대값의 제곱 스핀이 마이너스 2분의 SZ가 마이너스 2분의 hbar을 측정할 확률이 알파 마이너스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SX, SY, SZ 중에 SZ에 대한 스피너를 아이겐 스테이트를 골랐죠. 우리가 그렇게 고른 이유는 SZ가 처음에 볼 때부터 다이아고널라이즈가 돼 있어서 그렇죠. 그럼 다이아고널라이즈가 되지 않은 SX랑 SY는 그거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는 쓸 수 없나? 쓸 수 있죠.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면 되니까. 다이아고널라이즈 어떻게 이제 헷갈리나? 아니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무의 허미션 매트릭스가 나타나면 어떻게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자, 그래서 우리 그거를 보면 우리 그거부터 할까? 처음부터 그거부터 하지 말고 처음부터 SX의 아이겐스테이트. SY도 해봅시다. SX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2분의 H바가 있으니까 2분의 H바를 끄집어내면 SX에 대한 다 쓸까? 2분의 H바를 끄집어내면 2분의 H바의 단위죠. 0, 1, 1, 0가 람다 U. 이렇게 놓고 처음에 할 거는 뭐냐면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람다 1, 1 마이너스 람다의 디터미넌트가 0이면 되죠. 그러니까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SX의 아이겐 밸류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H바예요. 앞에 2분의 H바를 뺐으니까. 그럼 여기서 람다가 1인 경우, 즉 2분의 H바인 경우, 람다가 1이면 어떻게 되나? 1이면 V는 U, U는 V 똑같죠. 이걸 고를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쓰나? S카이 X가 플러스인 거. 굉장히 복잡하네. 이거는 1, 1이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니까 스퀘어 루트. 람다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 다시 말하면 SX가 마이너스 2분의 H바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V가 마이너스 U.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은 결과라 되니까 카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H바인 경우는 1 마이너스 1 노멀리제이션.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S 카이 플러스 카이 마이너스가 컴플리셋을 이룬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SG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쓸 수 있죠. 스퀘어 루트 2분의 1 카이 플러스 스퀘어 루트 2분의 1 카이 마이너스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SX가 2분의 H바인 플러스 2분의 H바인 아이겐 스테이트는 SG를 측정했을 때 SG의 값이 2분의 H바일 확률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H바일 확률이 2분의 1이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SY는 역시 앞에 2분의 H바를 끄집어내면 먼저 이걸 넘기면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I 마이너스 람다의 디터미넌트는 이것도 역시 람다 스퀘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지. 역시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역시 SY의 아이겐 밸류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H바예요. 람다가 1일 때, 다시 말하면 SY가 2분의 H바일 때 손에 계피를 묻혀봐. 오케이. 2분의 H바일 때 이게 1일 경우죠. 1이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IV가 U죠. 그러면은 카이 Y가 플러스 2분의 H바일 때는 U가 1이면 V는 I여야 되겠네. 그죠? 이것도 역시 노멀라이즈라면 스퀘어 루트 2. 람다가 마이너스 1이면, 다시 말하면 SY가 마이너스 2분의 H바인 경우, 여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IV가 마이너스 U니까 카이 Y 마이너스는 U가 1이면 V는 R, U가 1이면
V는 마이너스 R. 서로 오소건을 하죠. 플러스 2분. 오소건을 한가? 오소건을 하죠. 왜냐하면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려면 요거를 트랜스포즈라고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니까 1 마이너스 i니까 오소건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SY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SZ를 측정하면 2분의 h바의 확률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h바의 확률이 2분의 1.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한 건 SZ를 측정한다는 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음 같은 스피너를 SZ의 아이겐 스테이트인 카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개할 수 있지만 똑같은 아이디어로 이것도 컴플리셋을 이루죠. 이것도 컴플리셋을 이루니까 임의의 스피너를 요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도 있어요. SZ의 아이겐 스테이트인 플러스 2분의 1 1, 0를 요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죠. 1, 0는 두 번째 컴포넌트가 0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되죠. 두 개를 더하고 적당한 코에피션트를 주면 요거 더하기 요거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거든 예를 들어서 SX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SY에 측정해서 요걸 얻었는데 SY를 측정했을 때 각각의 아이겐 밸류를 얻을 확률은 요거의 베이시스로 전개하면 되는 거죠. 전개하고 그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가 얼마냐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퀴벌런트예요. SX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임의 스테이트를 기술하나 SZ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기술하나 전부 다 이퀴벌런트 하죠. 근데 SZ가 제일 간단하죠. 보기에. 그래서 우리가 SZ를 쓴 것뿐이지 다른 SZ가 특별히 더 편리해서 편리하긴 하지만 특별히 물리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SZ를 고르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좀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지운 김에 다 지우자. 갈수록 지우기 어려워. 그러면 꼭 이렇게 SX, SY, SZ만 쓰냐? 아니면 좀 더 일반적으로 해봅시다. 점점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은 SX 코사인 파이 파이가 리얼 넘버일 때 SY 사인 파이의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구해라. 어렵지 않죠? 그냥 하면 되죠. 아이겐 밸류를 구하려면 UV 디멘션을 아까 쓰시라고 2분의 h바를 끄집어내면 람다로 쓰면 람다가 디멘션 레스 하게 되죠. 이렇게 쓰자 하면 여기서 2분의 h바를 끄집어내면 이게 코사인 파이 0 코사인 파이 요거는 마이너스 I 사인 파이 플러스 I 사인 파이 제로죠. 우리가 잘 아는 오일러 포뮬라에 의하면 I5
그 2분의 h바를 뺐으니까 람다. 이거 풀면 되죠. 이거의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를 먼저 구하려면 람다를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i5 i5 람다 스퀘어 마이너스 1이죠. 아이겐밸류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혹은 전체 아까 2분의 h바를 빼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h바죠. 첫 번째, 람다가 1일 때 람다가 1이면 e to the minus i5 v가 u야. 따라서 이건 뭔가 u가 1이면 v는 e to the i5. 노멀라이즈를 하면 u 플러스는 1 over square root. 여기 절대값이니까. 람다가 마이너스 1이면 u 마이너스는 어떻게 계산하나? 마이너스 1이면 e to the minus i5 v가 마이너스 u니까 u가 1이면 v는 마이너스 아니 제대로 썼나? e to the i5 square root 두 개가 오토고널 하죠? 그죠? 오토고널 한가? 하죠?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뭔가 시메트릭하지 않으니까 우리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 오버올 페이스는 중요하지 않죠. 오버올 페이스를 끄집어내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relative face는 중요하죠. u to the i5 over 2를 전부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u 플러스는 square 2 e to the minus i5 over 2 e to the i5 over 2 u 마이너스는 e to the minus i5 over 2 minus e to the i5 over 2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죠. 물론 어떻게 쓰든 오소거널 해요. 그죠? 오소거널 한 걸 보려면 이 두 개를 보면 이거에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컴플렉스 컨주깃을 곱해야 되니까 e to the i5 1 요거는 또 역시 1이니까 빼니까 0이 되니까 오소거널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제 측정이랑도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임의 스테이트 알파가 있다고 칩시다. 알파는 물론 이렇게 이퀄로 쓰면 안 되지만 이거에 해당되는 스피너가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측정하면 SX가 2분의 H바의 확률이 얼마냐 혹은 SY가 2분의 H바를 측정할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좀 계산을 해야 되지만 SG는 쉽죠. SG가 2분의 H바일 확률은 알파 플러스의 절대값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H바인 거는 알파 마이너스 절대값의 제곱이죠. SXS 플러스 SX랑 SY는 좀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뭐 어렵진 않아요. 지금 해봅시다. 그럼 계산. 그럼 이거에 대한 expectation value. 그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아는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쓰면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 중에서 요 IJ 베이시스를 SZ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쓰면 이게 당연히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이거에 S 알파 플러스 이걸 쓰면 되죠. 따라서 SX의 평균값은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H바 0, 1, 0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면 되죠. 2분의 H바 앞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면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스타 알파 플러스 스타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그래서 H바 오버 2 알파 마이너스 스타 알파 플러스 스타 알파 마이너스 SY의 평균값은 똑같이 쓰면 H바 0 마이너스 I 0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H바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거는 I 알파 마이너스 스타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I 알파 플러스 스타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H바 I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빼기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여기 i가 있지만 뒤에 있는 걸 보면 뒤에 있는 게 앞에 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니까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퓨어 이미지너리 넘버죠. 퓨어 이미지너리 넘버니까 이걸 곱하면 리얼 넘버가 되죠. 요거는 뒤에 게 앞에 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니까 역시 리얼 넘버가 되죠. 모든 피지컬한 거에 스핀 앵귤러 모멘텀의 expectation value는 전부 다 리얼 넘버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SZ는 이분의 H바 1 이건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알파 S 플러스 마이너스이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자, 이제 다음과 같이 연습을 해봤으면 이제 여러 가지 측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측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핀이 아닌 경우에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는 경우는 강의 시간에서도 했고 숙제에서도 많이 풀어봤으니까 우리 스핀인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숟가락 이렇게 지우는 게 힘들지? 다 좋다. 그러면 처음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SX를 매조했더니 2분의 H바가 나왔어. 2분의 H바를 측정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측정한 후에 이 스테이트는 SX의 2분의 H바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 조금 아까 했잖아. 코사인 파이 SY 사인 파. 이거를 측정했을 때 이것도 2분의 H바랑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H바를 측정할 확률은 처음 굉장히 복잡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죠? SX가 2분의 H바인 아이겐 스테이트를 골라서 아까 요거를 측정한다고 하면 요거에 아이겐 스테이트를 썼죠. 그것도 역시 컴플리트 셋을 이루죠. 그러니까 SX의 2분의 H바인 아이겐 스테이트를 요거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쓰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그 중에서 2분의 H바인 개수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은 간단하지만 우리 수학적으로 보면 우리 그걸 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우리 구한 양은 베타는 우리 아까 2분의 SX의 2분의 H바인 거는 우리 아까 우리 계산했죠? 그러면 우리 굳이 따로 다시 계산할 필요 없어. 이거야. 1, 1. 이게 알파 플러스 아까 우리 역시 계산한 것처럼 1 over square root 2 e to the minus I phi over 2 e to the I phi over 2 plus alpha minus square root 2 e to the minus I phi over 2 minus e to the I phi over 2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리고 알파 플러스랑 알파 마이너스를 구하면 되죠. 이거 쉬워요. 앞에 루트가 있으니까 뒤에 걸 보면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e to the minus I phi 꼭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있나?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성분들이 각각 같다고 놓으면 알파 플러스랑 알파 마이너스를 구할 수 있죠. 그죠? 혹은 알파 플러스를 구하려면 지금 이거 쓴 게 뭐냐면 알파 플러스 요거를 A라고 하면 A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A 마이너스를 계산하는 거죠. 알파 플러스는 A 플러스 이거 계산하면 되죠. A 플러스는 A 플러스가 뭐야? 요걸 우리가 A 플러스로 했으니까 1 over square root 2, 1 over square root 2, 1 over 2 요거에 트랜스포즈라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베타는 1, 1 e to the 2분의 I phi 더하기 이거죠. 코사인이죠. 코사인 2분의 phi. 물론 알파 마이너스는 우린 2분의 H바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절대값을 제곱만 구하면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가 2분의 H바를 측정할 확률이죠. 그냥 우리 이것까지 계산하면 굳이 문제에서는 풀 필요가 없지만
1 over 2 e to the I phi over 2 minus e to the minus I phi over 2 베타가 얼마야? 1. I sin 2분의 phi죠. 그러니까 요거에 플러스 2분의 hbar을 찾을 확률은 코사인 스퀘어 phi 마이너스 2분의 hbar을 측정할 확률은 마이너스 2분의 아니 사인 스퀘어 2분의 phi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있으면 답이 아니지.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거죠. 이건 내가 아까 시메트릭하게 놓는다고 해서 앞에 2분의 파이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놓으니까 2분의 파이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코사인 스퀘어 파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면 그게 1 e to the I phi 였죠. 계산을 하면 2분의 1 플러스 e to the I phi죠. 2분의 e to the I phi over 2 2배 코사인 phi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오벌 페이스는 역시 관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베이시스를 쓰든 확률은 이렇게 주어지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스핀 자체에 대한 엘지브라나 스핀을 이용한 측정이나 우리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제 다 봤으니까. 그럼 실제로 그럼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실제로 피직스에서 실제로 물리 현상에서 나타나는 게 있냐? 이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앞으로 다음 학기에 우리 그런 걸 다루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있으면 그래서 전하를 띄는 물체가 돌고 있다는 거 말이었는데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있으면 거기다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서 마그네틱 모먼트가 있어요. 마그네틱 모먼트가 있는 거에다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죠? 마그네틱 모먼트가 있다는 건 마그네틱 다이폴이 있다는 거죠. 마그네틱 다이폴은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그쪽으로 나란히 되려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마그네틱 모먼트를 M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뮤 해밀턴이었는 다음 같은 거 쓰죠. 자. 근데 이 마그네틱 모먼트는 여러분들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썼을 때 우리 고전적인 아규먼트를 쓰면 전자가 차지가 마이너스 2니까 2배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럼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0이야. 근데 전자는 스핀이 있죠. 그럼 스핀이 있어도 그러면 마그네틱 모먼트가 있나요? 있죠. 마그네틱 모먼트는 앵귤러 모멘트, 지금은 앵귤러 모멘텀에 비례해요. 앵귤러 모멘텀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서 나오면 오비탈 마그네틱 모먼트, 스핀 앵귤러 모멘텀에서 나오면 스핀 마그네틱 모먼트. 스핀 마그네틱 모먼트도 마이너스 2
2배 ME S. 디멘셔널 어널리시스, 차원 분석에 의하면 똑같은 차원을 가져야 되죠. L과 S는 같은 차원을 가질 때 H바의 차원이 있고, 따라서 마그네틱 모멘텀은 같은 차원을 가져야 돼요. 디멘셔널 어널리시스에 의하면 비례상수가 똑같을 거라고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 비례상수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G라고 써요. 그래서 이 G를 우리가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쇼라고 불러요. 이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쇼는 입자마다 달라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서는 이게 전부 다 유니버설하게 입자의 종류에 상관없지만, 지금 전자라고 썼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대략 2예요. 물론 뭐 디렉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이 렐러티비스틱 커렉션 이런 걸 좀 하면 2에서 조금 더 차이가 나지만 대략 2예요. 물론 뭐 토마스 프리세션 이런 걸 봐도 우리 아는데, 어쨌든 우리 그런 여러 가지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사실 2가 나오는 거는 이게 사실은 렐러티비스틱, 원래 이게 non relativistic quantum mechanics인데 렐러티비티로 가면은 이제 이 스피너가 두 개가 있는 건데 파티클과 엔티파티클에서 네 개의 컴포넌트를 가진 스피너를 가지고 쓰는데, 그거에서 non relativistic 리밋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G가 2가 나와요. 물론 하이어 오더 커렉션을 계산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우리 그런 거를 여기서 요구하지 않으니까 입자마다 달라요. 전자는 2. 그럼 딴 건 다르냐? 양성자 뭐 2.3 뭐 어떻게, 심지어는 중성자도 있어요. 중성자도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쇼가 넌제로인 값이 있어요. 더군다나 음수예요. 희한하죠? 아니 중성자는 전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구성된 다른 전하를 띤 입자들이 있다고 이제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건 다 빼고 전자인 경우는 이걸 2라고 놓고서 앞으로 모든 걸 계산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0이고 B가 있으면 이제는 해밀토니안은 B 저 S 대신에 2분의 H바 곱하기 파울리 매트릭스를 쓰면 2G H바 4배 전자의 질량 시그마다 B. 다음과 같은 해밀토니안이 있는 거죠. 우리 탈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0, 그 다음에 입자가 운동하지 않고 입자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센트럴 매스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해 보면, 다시 말하면 다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전부 다 생각하지 말고 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만 생각하면, 해밀토니안이 주어졌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쓸 수 있죠.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뭐야? I, H바, ddt. 슈레딩거 픽처에서 EG, H바, 4ME, 시그마 닷 B, psi T.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야죠.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데 먼저 마그네틱 필드가 외부에서 걸어주고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다고 칩시다.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를 걸면
당연히 이 시스템의 시미트리가 깨지죠. 특별한 방향을 소위 preferred direction, 선호하는 방향이 있죠. 그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이죠. 그럼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 좌표축을 적당히 잡으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볼 때 SC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쓰는 게 제일 편하니까 우리 좌표축을 적당히 잡아서 균일한 자기장이 G축과 평행하다고 하면 위에 있는 요식은 그 다음에 psi t는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라고 씁시다.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우리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쓸 때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 우리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시간에 의존하는 부분과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썼었죠. 그때 왜 그렇게 썼나요? 그냥 그렇게 해보니까 풀리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그렇게 썼어요. 그냥 그래서 풀리면 되지. 왜냐하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솔루션이 유니크하니까 우리가 구한 게 다죠. 이렇게 쓰면 그러고 나서 요것과 요거를 쓰면 여기서 오는 거는 요게 b 곱하기 시그마 z만 있는 거고 이렇게 쓰면 여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마이너스 i 오메가로 바꿔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h바 오메가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이 g h바 b 4me 1 0 0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풀면 되는데 이 이퀘이션은 벌써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의 형태죠. 그죠? 이걸 어플라이 했더니 비례하는 게 나왔어. 그죠? 그 아이겐밸류가 얼마인지 다 알아요. 아이겐밸류는 오메가 제로. 플러스 1인 경우 오메가 제로는 h바로 나눠주면 되니까 2gb 4me 이때 아이겐 스테이트는 업인 거 1, 0죠. 오메가 제로가 마이너스 4me g가 물론 2예요. 이때는 제로. 따라서 우리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처음 상태가 t = 0일 때 상태가 a, b라고 하면 a, b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SZ를 측정했을 때 2분의 h바의 확률이 a의 절대값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h바를 측정했을 때 확률이 b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주어지는 스테이트예요.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은 물론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은 어떻게 주어지죠? a e to the 이걸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를 양수인 양으로 보면 하나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면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제로 t B I 오메가 제로 t 다음과 같이 이볼브 하죠. 만약에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가 t equals 0에서 이니셜 스테이트가 sx의 2분의 h바인 스테이트라고 하면 아이겐 스테이트가 2분의 h바인 스테이트. 그러면 우리 잘 알죠? 사이 0가 다시 말하면 이 상태죠. 위에 있는 것은 a, b가 스퀘어 루트 2분의 1인 경우 시간 t에서는 sx의 기대값은 expectation value는 스퀘어 루트 2분의 1 스퀘어 루트 2분의 1 h바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0t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0t 1, 0, 1, 1, 0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 e to the I 오메가 0t 계산을 하면 2분의 h바 첫 번째 거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I 오메가 0t e to the I 오메가 0t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0t e to the I 오메가 0t 이거 계산하면 e to the 마이너스 2i 오메가 t 플러스 그러니까 코사인 2 오메가 0t죠. h바 h바 2분의 h바 그 다음에 2분의 h바가 있고 그럼 계산을 마저 해야 되는데 아 내가 빼먹었네. 2분의 h바는 요 sx에서 나온 거고 이 앞에 요 루트 2분의 1을 빼먹었죠. 2분의 1 하나 더 있어야 되죠.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 중에 2분의 1 하나 끄집어내고 나머지 2분의 1은 코사인 2배 오메가 0t. 그 값. 시간에 따라서 로테이션을 하죠. 시간에 따라서 로테이션을 하는데 프리퀀시는 아이겐 밸류에 대한 차이로 다음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 다음과 같은 걸 보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시간이 다 됐으니까 SY도 한번 보고 우리 그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거 소위 파라마그네틱 레조넌스 SZ 방향으로 두고 이게 수직인 방향으로 오실레이팅 마그네틱 필드를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주 투 디멘셔널 양자역학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양자역학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투 디멘셔널 프로블럼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양자역학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파라마그네틱 레조넌스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